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밑 수술에 적합한 모양새는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눈닥터 이경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냐, 뭐 제거냐,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보자면 눈 아래 꺼풀에 대한 수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는 그러니까 결국 젊은 층에서 피부에 늘어짐 처리를 하지 않는 수술인 거죠. 병원마다 다 답변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테크닉적인 걸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보존하는 쪽을 선택해요. 딱 정확한 위치에 적절한 양의 지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싸고 있는 경막을 조여주죠. 그 접근은 당연히 결막으로 하죠. 결막이라는 거는 이게 눈꺼풀을 뒤집었을 때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이 결막인데 글로 접근을 하는 거죠. 글로 접근하는 이유는 피부를 우회하기 위한 거죠. 피부를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한 절개를 하지 않는. 수술하기에 좋은 모양새, 그러니까 눈밑 수술에 적합한 모양새는 정해져 있어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표정이 없을 때 모양을 봤을 때 그득한 주머니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눈밑 수술을 하기 좋은 모양인 건데, 연령대가 높아서 피부가 처져 있으면 하안검 성형술을 하시는 거고, 젊은 층이고 피부 처리를 하지 않을 거면 눈밑 지방 재배치, 정확한 명칭으로는 경결막 눈밑 지방 성형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층이 눈밑이 주머니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이 경계, 그러니까 뼈가 있고 없고의 경계 부분 있잖아요. 겉모습에서 그 주머니의 경계, 아래 경계를 이루는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꺼졌다고 생각하시면 필러를 하게 돼요. 반면에 여기가 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눈물꼬락의 윗부분이 늘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수술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후자를 지지하는 편이라서 필러보다는 수술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한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물론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냥 평균적으로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실밥 제거를 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실밥 제거는 없고요. 그리고 일주일째 정도 되면 화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고요. 7일 이내에는 눈물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고, 한 달 전후까지는 눈곱 낀다, 건조하다, 뻑뻑하다 이런 느낌, 애매모호한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최종 모습에 가까워지려면 한 3개월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일주일째 모습과 3개월째 모습이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직장인이 한다고 쳤을 때 뭐 금요일에 수술을 하고 주말 보내고 약간 부은 건가 뭐 이러면서 며칠 지내다가 일주일째쯤 되면 뭐 약속 잡아서 놀러 나갈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술은 드시면 안 되고요. 수술 전후 사진입니다. 눈 밑을 보시면 주머니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좋아진 게 보이죠. 수술 범위는 사실 뒷면으로 따지면 절개 부위는 애교살보다 아래쪽 여기에 절개를 하게 되고요. 뒷면에 수술 범위는 여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꺼졌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 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요 부분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모양에 따라서는 필러를 넣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안 합니다. 부작용이라는 단어를 이제 원치 않는 결과라고 하겠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교정, 과교정 둘 중에 하나겠죠. 저교정은 효과가 없다에 가까우실 거고, 과교정은 너무 꺼졌다. 글쎄 뭐 저는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만 중간에 한 달째쯤에 약간 과교정, 약간 좀 들어갔나 라는 느낌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아니고 최종 모습을 얘기한다면 뭐 있을 수는 있죠. 그런 경우는 필러를 조심스럽게 깔아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죠. 이 수술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어서 뭐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온든닥터 이경수 원장이었습니다.